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무가 하루아침에 평사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해서 과장, 뭐 부장, 실장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전무까지 올라갔어요. 4년 만에 전무였고 사실상 차기의 어떤 그 대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다 있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평사원, 다스 감사 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간부가 평사원이 된 거죠. 이게 일반 회사라면 간부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든가 뭐 명예퇴직을 하든가 잘리던가 뭐 그렇게 되는 네.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평사원이 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발령이 났고요. 지금 원래는 기획본부 산하의 전무 이시영에서 기획실, 인사, 노무실, 총무팀 뭐 이런 굉장히 알짜 부서들이 다 이시영 씨 밑에 있었는데 이시영 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평사원이 되면서 지금 저 기획실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장 직속으로 지금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된 상태고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진 상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스에 물어봤더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뭐 발령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시영 씨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고 지금 다스는 이시영에게 물려주고 있는 단계다. 그게 뭐 중요한 정황이었죠. 예, 라는 정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시영 씨가 뭔가 다스 내부를 장악한 흔적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다스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오너가 재벌가의 아들들이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평사원으로 강등됐다라는 부분을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거라면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무하다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겠느냐. 예. 이게 지금 이시영 전 전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평사원으로 강등한 거다. 결국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뭐 불과 엊그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그 전에 2010년부터 전무까지 초고속 승진할 때 그렇죠. 그때 다스가 이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전 대통령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되면은 아까 같은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상징적으로 저런 이시영 전무가 평사원으로 강등되는 걸 얘기하기에는 예. 이미 그건 이제 한참 버스가 떠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이런 사태가 불거지기 훨씬 전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지 말고 그냥 한 과장급이나 부장급 정도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의혹들이 그렇게 크게 제기가 되진 않았겠죠. 예. 그게 지금 다 이동영 부사장, 그러니까 이상원 사장 아들까지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영 여사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얼마 전에요. 명품 백을 받았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거액이 든 명품백을 대선 직전에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전달한 사람은 미국 뭐 뉴욕 성공회 신부가 이제 지인이 현재 사업가를 통해서 명품 가방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달한 이후에 이제 김은영 여사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가방을 전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 뭔가 이권을 계속 요구했다는 게 이제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대선 전에 받은 거고 청와대를 찾아온 건 당선 후에 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주고 대선 전에 돌려줬는데 예.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로 찾아와서 무슨 국정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 후보자 시절에 선거 관련 후보물 제작하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 이권을 나에게 맡겨달라라는 걸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에는 청와대 앞에 찾아와서 추가 이권 이행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따지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명품백이고 명품백 자체만 해도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핸드백인데 이 핸드백 안에 또 돈다발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수사당국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돈다발이 명품백 안에 들어 있을 돈다발이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네. 이게 외화였다면 우리나라는 뭐 최고액이 5만 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100달러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핸드백 안에도 수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넣는다면,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윤옥 여사까지 소환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일단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소환까지 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측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소극적 이 부분,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일을 했었다면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전에 정 전 의원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나고요. 저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백 부분은 줬다가 다시 문제가 될까봐 다시 돌려줬다. 이 부분은 맞는데 그럼 명품 백 안에 뭔가 들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들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섣불리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 예. 그게 굉장히 어떤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과거 여러 가지 수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망신주기가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저 명품 백 사건은 당시에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성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수사하고요. 나머지 가족들,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나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기존에도 이미 뭐 다스나 아니면 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해서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라든지 뭐 자녀분이라든지 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또 명품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부인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지게 된다면은 방금 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정말로 정치적 보복이고 망신주기고 그냥 가족 전체를 다 공격을 해서 더 뭔가 이렇게 좀 굴복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뭐 이제 수사를 재개한다거나 이럴 때는 확실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천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일인데요. 지금 너무 애매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왜냐하면은 그 정두원 의원 말도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예요. 있었다가 아니라 그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효재 수석 같은 경우에 부인을 했지만 아는 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는 못해도 무슨 일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명품백 안에 돈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추정이고 그렇죠. 그거를 누가 전달해줬다는 것도 지금 불명해요. 뉴욕 성공의 신부고 현지 사업가가 한둘이겠어요.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다음에 그걸 언제 어디서 줬다는 것도 불명하고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예.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반납했지만 이권 요구가 계속됐다는 것도 이권 요구를 그럼 받았다는 사람은 누군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머같이 이렇게 뭐 그런 증거가 정보지같이 그런 수준인지 이걸 가지고 뭐 수사를 하거나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들은 게 한 2009년 정도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명품 백 부분이 왔다 갔다 했고 집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한 2009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긴 있어요. 단순히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권 이후에까지 찾아와서 뭘 요구를 했을까. 네. 그런 요구를 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청와대 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예를 들면 협박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잡아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일종의 무마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막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 이제 검찰도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막 어떤 거기에 이제 돈다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하는데요. 이 공소시효법이 2007년 12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원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저 백값만 2,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0년이었다가 15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 백을 받은 게 2007년 12월 20일 이후라면 아직 공소시효 만료 안 됐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시영 씨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고 지금 다스는 이시영
수사에게 물려주고 있는 단계다. 그게 뭐 중요한 정황이었죠. 예, 라는 정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시영 씨가 뭔가 다스내부를 장악한 흔적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 게 이제 다스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오너가 재벌가의 아들들이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평사원으로 강등됐다라는 부분을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거라면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무하다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겠느냐. 예. 이게 지금 이시영 전 전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평사원으로 강등한 거다. 결국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뭐 불과 엊그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그 전에 2010년부터 전무까지 초고속 승진할 때 그렇죠. 그때 다스가 이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전 대통령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조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무가 하루아침에 평사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해서 과장, 뭐 부장, 실장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전무까지 올라갔어요. 4년 그렇죠. 만에 전무였고 사실상 차기의 어떤 그 대표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다 있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평사원, 다스 감사 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간부가 평사원이 된 거죠. 이게 일반 회사라면 간부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든가 뭐 명예퇴직을 하든가 잘리던가 뭐 그렇게 되는 네.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평사원이 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발령이 났고요. 지금 원래는 기획본부 산하의 전무 이시영에서 기획실, 인사, 노무실, 총무팀 뭐 이런 굉장히 알짜 부서들이 다 이시영 씨 밑에 있었는데 이시영 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평사원이 되면서 지금 저 기획실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장 직속으로 지금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된 상태고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진 상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스에 물어봤더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뭐 발령 이유는 알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되면은 아까 같은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상징적으로 저런 이시영 전무가 평사원으로 강등되는 걸 얘기하기에는 예. 이미 그건 이제 한참 버스가 떠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이런 사태가 불거지기 훨씬 전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지 말고 그냥 한 과장급이나 부장급 정도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의혹들이 그렇게 크게 제기가 되지는 않았겠죠. 예. 그게 지금 다 이동영 부사장, 그러니까 이상원 회장 아들까지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영 여사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얼마 전에요. 명품 백을 받았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거액이든 명품백을 대선 직전에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전달한 사람은 미국 뭐 뉴욕 성공회 신부가 이제 지인이 현재 사업가를 통해서 명품 가방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달한 이후에 이제 김은영 여사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가방을 전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 뭔가 이권을 계속 요구했다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대선 전에 받은 거고 청와대를 찾아온 건 당선 후에 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주고 대선 전에 돌려줬다. 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전에 그 정 전 의원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나고요. 저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백 부분은 줬다가 다시 문제가 될까봐 다시 돌려줬다. 이 부분은 맞는데 그럼 명품 백 안에 뭔가 들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들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섣불리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 예. 그게 굉장히 어떤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과거 여러 가지 수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망신주기가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저 명품 백 사건은
당시에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성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수사하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나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기존에도 이미 뭐 다스나 아니면 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해서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라든지 뭐 자녀분이라든지 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또 명품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부인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로 찾아와서 무슨 홍보물, 국정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 후보자 시절에 선거 관련 후보물 제작하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 이권을 나에게 맡겨달라라는 걸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에는 청와대 앞에 찾아와서 추가 이권 이행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따지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명품백이고 명품백 자체만 해도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네. 핸드백인데 이 핸드백 안에 또 돈다발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수사당국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돈다발이 명품백 안에 들어 있을 돈다발이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예. 이게 외화였다면 우리나라는 뭐 최고액이 5만 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100달러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핸드백 안에도 수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넣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윤옥 여사까지 소환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일단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소환까지 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측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소극적 이 부분, 그러니까 정두